안녕하세요. 책에 꽂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책꽂이입니다.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. 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번 주말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. 친한 후배 결혼식도 다녀오고 듣고 싶었던 강의도 들었고 다녀와서 요약한 자료도 좀 블로그에 작성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장도 보고 많은 일들을 했네요. 이제 유튜브 영상 찍고 꿀잠 잘 일만 남았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우리의 이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공부나 독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. 자, 오늘도 제가 애정하는 명저 완벽한 공부법에 대해서 완벽한 공부법을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9번째 장, 몸은 공부의 길을 안다, 이 부분인데요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운동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공부하고 독서하는데 운동도 해야 되나?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?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사실 무리도 가고 집중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공부든 독서든 이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능률도 떨어진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책에 나온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운동이 왜 중요한지, 공부하는데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. 사실 이 운동은요, 몸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뇌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뇌가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. 공부는 머리를 써서 하는 거니까.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. 책에 좀 어렵게 나와 있어서 1995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 칼 코트만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인간이 운동을 할 때 신경세포에서 뇌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BDNF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. 그러니까 늘어난다고. 그래서 편의상 그냥 단백질이라고 할게요. 이 단백질이 뇌 근처에 있는 어떤 저장 공간에 모여 있다가 혈액이 막 펌프질을 할 때 이제 분비가 된대요. 그러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원래 있던 세포들을 또 보호해주고 또 이 그 뇌의 그 시냅스라는 그 부분의 연결을 촉진시켜주는, 말 그대로 이제 뇌가 발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이거를 이제 뇌가 발달한다는 성질을 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, 이제 뇌도 변한다는 거예요. 뇌가 그냥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,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개념이라서. 어쨌든 이 단백질이 운동을 하면은 막 생성이 돼가지고 뇌가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신경화학 물질들, 뭐 세로토닌, 도파민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내는데, 그러면 이제 집중력, 어떤 긍정적인 태도, 뭐 인내심, 자제력 이런 것들도 높아진다고 하네요. 완전히 뭐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거죠. 이 책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, 그 중에 인상 깊은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. 2009년도에 어떤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일반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였대요. 그래서 이제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ADHD를 갖고 있었다는데, ADHD 들어보셨죠? 그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거, 좀 산만하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이제 보이는 증상인데, 그 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이 학생들한테 수업 듣기 전에 20분 정도 이제 러닝머신이랑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킨 거예요. 이제 그걸 5개월 정도 시키고 나니까 5개월 정도 시키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력이나 작문, 글 쓰는 거, 그리고 수학 점수 이런 게 상승을 했대요. 되게 놀라운 결과죠.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책에 실려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떤 운동을 하면 공부에 더 효과적일까, 효율을 높여줄까 하는 부분이겠죠.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봤다는데,
2016년도에 핀란드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쥐를 갖고 시험을 했대요. 쥐를. 그래서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 1번 집단은 아무것도 안 시켰고요. 2번 집단은 그 쳇바퀴를 돌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시켰고 3번 집단은 근력 강화 같은 격렬한 운동을 시켰대요. 7주 동안. 네. 그랬더니 7주 뒤에 쥐들의 뇌를 보니까 1번 그 아무것도 안 한 쥐들은 당연히 변화가 없었고 2번 유산소 운동했던 쥐들은 새로 생겨난 신경세포가 엄청 가득했대요. 그래서 거기다가 더 많이 달린 쥐들은 더 많이 달렸던 쥐들은 더 많은 세포가 생겼고 반면에 3번 집단 그 근력 운동한 쥐들은 신경세포가 늘어나긴 했는데 유산소 운동했던 쥐들보다는 좀 적었다고 해요. 물론 이 실험은 쥐가 대상이니까 이제 인간에게 바로 적용하기 힘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연구팀이 이제 실제 사람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 뇌 건강에 더 큰 효과를 줬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 못 시켜드렸던 책에 실려 있는 다른 연구들 보면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을 볼 때 유산소 운동이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해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언제 운동을 하면 더 좋고 또 얼만큼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? 네, 그렇게 생각하셨죠? 이 책에서는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. 공부하기 전에. 예. 그 이유는 운동을 하는 중간에는 이제 그 뇌에서 인지 능력, 이제 생각하는 능력, 인지 능력의 최고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이라는 그 부분에 피가 많이 안 통한대요.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대요.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뭐 영어 듣거나 뭐 팟캐스트 같은 거 좀 강의 같은 거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. 저도 달리기 할 때 듣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집중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요. 과학적으로. 하지만 운동을 끝내고 나면 그 즉시 아까 그 전전두엽 있죠? 거기에 피가 확 통하면서 학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바뀐대요. 그래서 그 이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던 어떤 하버드대의 이제 정신과 교수님 존 레이티라는 분이 추천을 해주셨던 운동량이 있는데요. 일주일에 4번에서 5번, 4번에서 5번, 하루에 30분씩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사실 운동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서 얼마나 할지 어떤 운동 할지 잘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건강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예, 그리고 시간도 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시간도 좀 부족해서 예전에는 좀 활동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좀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예, 악순환이죠.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2번, 많으면 4번 정도는 30분씩 달리고 있습니다. 예.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 일찍 일어나서 뛰고 책 읽고 씻고 출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왔던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걸 따졌을 때는요.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사실 잘 안 돼서 현실적으로 퇴근 후에 저녁을 좀 간단히 먹고 달리고 또 씻고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 이제 어떻게 찍을지 이제 기획하고 작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. 뭐 다음 영상에서는 잠과 관련된 거, 휴식, 그리고 뭐 커피 이런 부분들과 공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영상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 있으면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
저는 책에 꽂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책꽂이였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